저희 시어머니는요, 원래부터 의심이 참 많은 성격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시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사사건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결국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저에게 사과하시고 이제 다시는 저희 일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남편의 돈 사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어디 말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이 사연 게시판이 생각나더라고요.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 저도 다 털어버리고 잊으려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의심은 결혼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연봉이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제 직장은 남편에 비해 상여금도 꽤 높은 편이고 복지도 좋아서 솔직히 집만 있으면 월급 받는 족족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옷 사라고 복지금 나오고 어디 놀러 갈 때는 회사와 제휴된 리조트 예약하면 되고 운동하라고 건강복지지원금도 나와요. 성과금, 상여금도 업계에 비해 절대 짜지 않은 편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풀대출해서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대출금 갚기도 빠듯합니다. 시댁 친정에서 돈 1원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저희 힘으로 결혼했어요. 양가 모두 노후는 안정적으로 준비되신 분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결혼 때 지원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안 받아도 될 도움이고 저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부모님 노후 자금 빼서 저희 잘 살자고 돈 받나 싶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양가에서도 뜻깊게 생각하셔서 저희 보고 대견하다 하셨어요. 아버님도 제가 야무지다며 참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야 약주 한 잔 하신 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댁에서 아들네한테 돈을 얼마라도 해줘야 며느리 잡기가 편한데 이건 뭐 돈을 한 푼도 못 줬으니 입대기도 어려워졌네. 이래서 요즘 며느리들이 무섭다니까. 너도 솔직히 시부모 간섭 안 받으려고 돈 안 받은 거지? 요즘은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돈 버는 며느리들이 무서운 거라고. 네? 어머님, 제가 설마요. 어머님은 농담이라고 하시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찜찜해졌죠. 남편도 앞에서는 어머님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타박했지만 뒤돌아서는 저더러 본인 어머니가 원래 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신다며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연봉을 다시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니 둘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이랑 적금 넣고요. 남편 월급으로 저희 보험비, 다달이 들어가는 세금이랑 카드값하고 경조사비 내는 편이에요. 남으면 따로 비상금 통장에 넣고요. 네 월급은 그러면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네? 아,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제 복지카드가 있어서 뭐 따로 나갈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면 너 저기 분기마다 상여금 그런 거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니? 아, 그거는 저희 재테크 하는 통장에 넣어요. ETF랑 연금 저축 펀드 하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 아유, 요즘은 뭐가 그렇게 어렵니? 아무튼 그럼 네가 버는 돈은 다 은행으로 간다는 얘기네. 이건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무튼 월급 관리 잘해라. 네가 잘해야 가정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현명하게 생각해서 딴 주머니 차지 말고 잘 모아둬라.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월급 100% 오픈하지도 않는다더라. 그 말씀에 저도 기분이 좀 상했죠. 저는 옷도 잘 안 사입고 명품에 관심도 없거든요. 그냥 돈 생기는 족족 다 모으고 또 갚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무슨 돈을 딴 데로 빼돌리는 사람 마냥 의심하시니 말이에요. 어머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딴 주머니를 차요.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어딨다니. 이제 우리 아들 돈으로 카드값도 다 낸다면서. 들어오는 월급 족족 네가 만지고 산다는 건데 어떻게 딴 생각이 안 들겠니? 아서라, 그냥 노파심에 하는 말이니.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찜찜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빴지만 뭐 결혼한 아들네 자금 사정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의 실수로 큰일이 생겨 더 심란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생전 안 하던 주식을 결혼하고 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면 제가 뭐라고 하나요? 무모하게 미수거래를 했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이라 남편이 그런 허무한 실수를 한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사람들이 코인으로 몇 억씩 벌고 또 단돈 10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해서 몇 천만 원씩 불리니까 남편도 혹해서 점심시간에 사람들 따라서 멋모르고 같이 했다나 봐요. 남편 통장에 있던 비상금으로요. 다행히 제가 바로 손을 써서 빚이 450만 원 정도에 그치게 되었지만 액수를 떠나 제 의견을 묻지 않고 돈을 사용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그야말로 조져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아예 이혼 서류도 써서 겁도 주고 한 번 더 돈 가지고 실수하면 아파트 명의도 돌려서 빈털터리로 내쫓아 버리겠다고 각서도 썼습니다. 남편은 벌벌 떨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었고 저는 그 정도에서 용서해주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양가에 알리지는 않았죠. 걱정하실까 봐요. 그래도 그렇게 잃은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희 쇼핑도 안 하고 돈도 거의 안 쓰긴 하지만 더 아꼈습니다. 남편 정신 차리라고 일부러 더 오버한 것도 있어요. 남편 담배도 끊게 하고 월급 통장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전엔 남편이 알아서 카드값 내고 돈 낼 거 알아서 내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예 제가 처리하기로 했어요. 돈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 빚 갚을 때까지 배달 음식 절대 시켜 먹지 않고 외식도 안 하기로 했고요. 남편은 당분간 투잡 뛰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배달해주면 건당 2, 3천 원 정도 받는 알바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유행하는 간편한 배달 알바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저녁 먹자마자 남편 내보내서 2시간 정도 하다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뛰고 오면 남편은 겨우 15,000원 정도 벌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그 450만 원? 귀여운 수준이라 금방 갚죠. 살다 보면 그 정도 빚이야 쉽게 생기기도 하고 남편도 철없는 맘에 순간 저지른 실수인 거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치만 나름대로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제가 내린 벌이고 남편도 제 뜻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뜻밖의 남편 살도 빠지고 혈색도 좋아지더군요. 남편이 걸음걸이가 좀 단정치 못해서 운동화가 금방 해지는데 빚 갚기 전까지 안 사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복지카드로 살 수는 있었지만 일부러 안 사줬어요. 그리고 남편만 그렇게 쫀 게 아니라 저도 안 먹고 안 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 가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엄청 미안해했고 충분히 반성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달라진 생활을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눈치채시곤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퇴근하고 나서 힘들 텐데 왜 밖에 내보내서 알바를 하게 하냐고 저한테 뭐라 말씀하시길래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먼저 말했습니다. 나 살 좀 빼려고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걷기도 하는데 돈도 벌고 좋지 뭐. 아니, 뭔 살을 뺀다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든데. 저기 며느리 회사에서 운동복지 어쩌고 포인트도 들어온다며. 그걸로 헬스장이나 끊으면 되지. 뭔 청승맞게 알바를 한단 말이니? 세아가, 너도 참 그렇다. 같이 맞벌이 하면서 네 남편 저러고 알바하게 냅두면 마음이 편하니? 어머,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 이가... 묘하게 또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원망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 사고 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려 하자 남편이 서둘러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한다고 한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운동화는 왜 이렇게 해져가지고 다른 거 없니? 아니면 좀 사든가. 아니, 조금 더 신고 새로 사면 돼. 남편이 급하게 해진 운동화를 가리며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복장 터진다는 듯 가슴을 치시며 왜 이러고 사냐고 남편 등짝을 때리시더군요. 저는 그냥 밝히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극구 말리더군요.
돈 사고 친 거 절대 부모님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며 지도 지가 한심한 짓 한 거 알더군요. 제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빠 예전에 보증 잘못 써줘서 집 망할 뻔했거든. 그래서 돈 사고에 엄청 예민하셔. 이거 알게 되면 나 정말 엄마한테 모가지 날아갈지도 몰라. 으휴,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어. 알겠어.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릴게. 됐니? 아무튼 그래서 저도 비밀을 지켜줬습니다만 시어머님은 제가 천하의 못된 악처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운동화도 제대로 안 사주고 저녁마다 밖으로 등 떠밀어 고작 10,000원 정도 벌어오라고 남편 알바시킨 나쁜 년이 된 거죠. 짜증은 났지만 뭐 나중에 오해는 알아서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바쁜 일상에 휩쓸려 어머님 신경을 쓰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희에게 남부럽지 않게 벌면서 왜 그렇게 청승맞게 아끼고 사냐며 핀잔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 보란 듯이 남편 운동화만 덩그러니 사서 저희 신혼집에 오시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이랑 저희 집은 가깝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시어머니가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왕래도 잦은 편이긴 해요. 아무튼 시어머님이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그렇게 남편한테만 새 운동화 박스를 건네시는 겁니다. 며느리는 알아서 잘 신고 다니길래 우리 아들 것만 좀 사왔어. 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거 다 며느리 욕 먹지 말라고 시애미가 배려해주는 거다. 지 남편 그 집 꼴로 하고 다니면 결국 욕 먹는 건 부인이야. 하시며 새 점퍼도 꺼내서 남편 몸에 막 대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멀뚱히 서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보니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왜 사왔냐 괜찮다 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만 노골적으로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 보란듯이 대놓고 봉투를 남편한테 주시며 자, 너 돈도 없지? 이걸로 회사에서 커피도 사 먹고 고기도 좀 사 먹고 그래라. 라고 저를 보시며 남편 옷 안 주머니에 넣어 주시더군요. 제가 남편을 말없이 째려보자 남편이 눈만 대굴대굴 굴리더니 식은땀 잔뜩 나서는 저에게 다시 그 봉투를 주더라고요. 어머님 앞에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크게 당황하시며 아니 아들 준 돈을 왜 또 며느리를 준다니? 세상에 얼마나 아들을 잡고 살았으면 땡전 한 푼 만지지도 못하고 돈 생기는 족족 지부인한테 돈을 주는 거야. 라고 우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쯤 되니 저도 은근히 악에 바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퇴근하고 투잡을 뛰든 뭘 하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실까요? 독립한 아들네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막말로 제가 퇴근 후에 알바를 한다 치면 어머님은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저희 부부 돈 관리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통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시니 저도 짜증이 나던 차였는데 당신 아들께서 돈 사고 친 줄도 모르고 저렇게 아들만 감싸시니 저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부부 일은 부부가 좀 알아서 하게 냅두시지. 제가 알아서 남편 용서하고 넘어가고 다시는 그런 허망한 짓 못하게 미리 싹을 뽑겠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알바 좀 시킨 건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만 잡으시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도발하듯 그 봉투를 받아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제 가방에 넣었더니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네가 챙기니? 내가 아들 준 건데. 어머님 결혼한 부부 사이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남편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남편 돈이죠. 그리고 남편 빚도 제 빚이고 제 빚도 남편 빚이에요. 그건 아시죠 어머님? 이라고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타게 신호를 보내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평소와 다르게 똑부러지게 말하자 더 말씀은 안 하시고 속으로 끙 하신 채 언짢으신 티를 내시더군요. 그렇게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그냥 빨리 어머님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그건 또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시는 게 있으시고 저도 그로 인해 기분이 많이 나빠졌으니 남편들어 알아서 중간 역할 잘하라고. 자꾸 이렇게 대놓고 아들만 챙기는 시어머니 모습 보이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때는 정말 이혼 얘기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고부 갈등의 심각함을 깨닫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곰곰 생각하더니 저에게 피해 많이 줘서 미안하다고 조만간 시어머니에게 본인 입으로 다 털어놓겠다 다짐하더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자격지심은 안 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 큰 소리치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본인이 돈 사고 친 거 잘못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니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희 간섭하지 말라고 뭐라 부탁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께는 기폭제가 되었던 건가 봐요. 제가 남편 시켜서 그렇게 말하라고 한 줄 아셨는지 제게 따로 연락하셔서는 부부가 한 달에 용돈 각각 얼마 정도 쓰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말했죠. 요즘은 용돈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둘 다 아끼고 잘 안 써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럼 정말 우리 아들이 용돈이 없단 말이냐? 담배도 요샌 안 피우는 것 같던데 돈 없어서 못 피우는 건 아니야? 네, 요새 끊었어요. 담배 몸에 좋지도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걔 그나마 스트레스 푸는 게 담배인데 그 정도는 좀 숨통을 트여줘야 하잖니. 네가 돈을 아예 안 풀어주니까 애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무슨 건강을 위해서 알바를 한다, 담배를 끊는다 하는 건데. 마침내 욱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도 화가 났죠. 어머님,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건데 끊으면 좋죠. 자식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는 부모도 있나요? 어머님 좀 놀랍네요. 스트레스가 쌓이니 하는 말 아니니. 너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궁상맞게 사는데 내 아들 거지꼴로 사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거지꼴이라니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우, 듣기 싫다. 됐다. 그렇게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진짜 화가 나서 시댁으로 갈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가자마자 시원하게 캔맥주 마실 생각으로 부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어요. 저희는 출퇴근 시간 조절이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묘하게 집 여기저기가 달라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가 먼저 퇴근하기에 집 정리 정도는 제가 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식탁에 있는 안경집 위치라든지 접어놓았던 노트북이 펼쳐져 있다던가 조금씩 집안이 달라져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방문을 절대로 닫지 않아요. 환기랑 냄새 때문에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안방 문이 꾹 닫혀 있더라고요. 뭔가 소름이 끼쳤어요. 안에 혹시 도둑이라도 있을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살금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려고요. 남편이랑 같이 집에 들어와서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현관문을 열려던 찰나 구석 쪽에 못 보던 신발이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님 신발이었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등 뒤로 식은땀이 쭉 나더군요. 그리고 닫힌 안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안방문을 확 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어머님이 우물쭈물 하시며 이러시더군요. 아니, 반찬 좀 넣어준다고 들어왔다가 궁금해서 내 금방 나가려고 했다. 어머님 반찬 주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상하네요. 어떤 반찬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아니, 근데 내가 차에 두고 왔는지 깜빡했네. 내가 내일 다시 주러 오마. 하며 급하게 나가시는 시어머님을 말리고 제가 대신 지하 주차장에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어머님 차키 좀 주세요. 그랬더니 기겁하시며 이미 상했을 거라고 됐다고 하시더군요. 왜 이미 상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반찬이 잠깐 차에 있다고 상해요? 그럴 리가요.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다. 됐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집에서 아예 까먹고 안 가져온 것 같구나. 내일 다시 오마. 하시며 서둘러 나가시는 시어머님을 잡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데요? 왜 저 없을 때 굳이 오셔서는 여기저기 살펴보셨어요? 보니까 장롱도 열어보신 티가 나는데.
그리고 어머님,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린 이유는 저번에 어머님이 말씀도 없이 오셨을 때 밖에서 기다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린 거지, 이렇게 저희 없을 때 막 들어오셔서 집안 살림 뒤져보시라고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불쾌해요, 어머님. 아니 뭐 아들네 집에 좀 들어올 수도 있지. 넌 네 남편도 잡다 못해 이제 이 시애미까지 잡고 살겠다 이거니? 어머님, 대체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언제 마음에 안 든다 했니? 아이 그래, 말 나오니 좀 해보자. 너 돈 가지고 우리 아들 눈치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머님, 또 그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 돈 관리는 저희가 현명하게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돈 딴 데 쓰는 거 보셨어요? 저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고요. 옷도 잘 안 사 입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버는 돈 족족 대출금 갚는 데 쓰기도 빠듯하다고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모아만 둬? 내가 그거 궁금해서 통장 좀 봐야겠다 싶. 어머님이 황급히 말씀을 줄이시더군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장롱을 뒤지셨는지. 어머님, 제가 뭐 어디 딴 데 돈 꿍쳤을까봐 그러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그냥 아들네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지. 네, 궁금하시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믿으시고 이렇게 몰래 집까지 들어와서 장롱을 뒤지시냐고요. 그래, 너 딴 주머니 차고 앉아있는 게 분명해서 내가 그거 찾으러 왔다. 그거 찾아서 우리 아들 이혼시키려고. 저렇게 궁상맞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장가 안 보냈지. 너 여우 같고 실속 차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애초에 시댁에 돈 한 푼 안 받겠다 한 것도 시부모 간섭 받기 싫어서 다 계산한 거 아니냐.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무섭다던데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너 하는 짓 보면 우리 아들 머지않아 말라 죽을 것 같더라.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남편 증권 계좌를 출력했죠. 그리고 어머님 눈앞에 종이를 던지다시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당황하신 얼굴로 이게 뭐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그리도 찾으시던 숨겨둔 통장이요.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봐도 모르시겠다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어머님, 아드님이 증권사에 빚을 져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금도 까먹고 450만 원이나 손실 났어요. 물론 이 모든 일은 저 모르게 남편이 한 짓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다른 집 아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가 내민 종이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맞아요. 450만 원이요? 별거 아니죠. 4,500만 원 빚진 것도 아니고 450만 원이면 귀여운 수준이죠. 그런데 저 몰래 그렇게 돈을 운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에 준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아시죠? 이거 제대로 안 잡고 그냥 넘어가면요. 허구한 날 저 몰래 돈 사고 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신혼 때 이 짓을 한 건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네가 싼 똥 네가 치우라고 제가 알바 시켰어요. 돈 다 갚기 전에는 옷도 신발도 안 사주겠다고 했고요. 배우자 몰래 그런 짓 했다가 걸렸는데 이혼하는 것보다 그렇게 반성하고 사는 게 어머님도 낫지 않나요? 제가 말하자 어머님은 충격받았다는 듯 손발을 벌벌 떠시더군요. 저는 마음 편했을 줄 아세요? 저도 돈 아끼느라 밖에서 커피 한 잔 안 사 먹은 지 몇 주 됐어요. 집에서 텀블러에 커피 타가지고 회사 가고요. 허튼데 돈 안 쓴다고 편의점도 안 가요. 남편도 그거 보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미안해 했고요. 저 나름대로 현명하게 부부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으며 부부 사이 일인데 그게 그렇게 간섭받을 일인가요? 어머님은 대체 왜 제가 딴 주머니 찾다고 단정 지으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화난 김에 당돌하게 말하자 어머님이 비밀을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시더니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시더니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습니다. 뒤늦게 남편에게 말하니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하더군요. 남편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시켜서 시댁 가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 간섭받기 싫으니 또 이런 식으로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장롱 뒤지실 거면 이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죠. 남편이 다 시댁 가서 말하고 온 모양이에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시어머님이 따로 전화하시더니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친구분들 말이 요즘 며느리들이 워낙 되바라져서 초장에 안 잡으면 아들이고 시부모고 다 잡아먹힌다나? 구미호도 아니고 뭘 잡아먹나요? 안 그래도 아들만 그 집꼴로 사는 것 같아 속상했고 제가 딴 주머니 차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 친정에까지 전화를 했다더군요. 제가 돈을 친정에 빼돌리는 줄 알고요. 그 얘기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제가 현명하게 잘 처신하긴 했다며 다시는 부부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하시더군요. 남편도 시댁에서 호되게 혼났다고 하고요. 등짝이 아주 뻘겋더군요. 그리고 며느리 얼굴 보니 부끄럽다 하셨답니다. 아들이 잘못한 줄 모르고 애먼 며느리 잡았다면서 그거 아셨으니 됐다 싶더군요. 아무튼 그 이후로 시댁이랑은 좀 대면대면해졌고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편이 친 돈 사고는 시어머님이 쌈짓도 꺼내서 메꿔주셨어요. 제가 됐다고 했는데 기어코 봉투를 우편함에 넣어놓고 가셨더라고요. 남편도 반성할 만큼 반성해서 앞으로도 월급 통장은 저한테 맡기기로 했고 모든 돈 관리는 앞으로도 제가 합니다. 다행히 남편도 그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는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냥 제가 주는 용돈에 만족하면서 살더라고요. 가끔 그 돈 모아서 저에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요. 세옹지마라고 남편은 그 일 이후로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을 진절머리 나게 싫어합니다. 또 저 몰래 허튼 짓 할 생각 보이면 이혼도 생각 중이고요. 아무튼 긴장은 늦추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착실하게 돈 관리한 덕분에 아파트 대출금도 은행에서 따로 전화가 올 정도로 빠르게 갚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정말 시어머님이 딴 주머니를 차며 결혼 생활 하셨더라고요. 남편 몰래 여자가 뒤로 1,0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의셔서 항상 비상금이 있으셨다고. 아이러니한 게 남편 돈 사고 친 거 메꿔주신 것도 어머님의 딴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웃기죠? 아무튼 어머님도 비상금 만들고 사셨으면서 며느리가 딴 주머니 차는 건 못 보시겠나 봅니다. 시자가 들어가면 사람 심리가 이렇게 되나요? 참 결혼과 시댁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